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휴증이 좀 있죠? 좀 지나긴 했는데 이제 살도 좀 아직 안 돌아오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심심했던 또 A매치가 있었지만 K리그 만한 또 재미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새. 맞아요. 창 기자 어때요? 저도 이 분위기가 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A매치를 향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K리그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예전에 1999년 그 김도훈 골 봤다면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난 일본이 브라질 잡는 거 보고 그 현장에 창 기자가 있었던 거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아시아가. 맞아요. 게임은 근데 다시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재밌는 게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에 유나이 좀 아쉬웠던 결과 됐었는데 어쨌든 파라과이 잡으면서 이 포트 2는 유지할 것 같고, 뭐 나름 얻었다면 얻은 것도 있는 평가전이었는데 어쨌든 팬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A매치였다. 대한축구협회나 뭐 여러 가지로 다들 고민해봐야 되고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0세 월드컵도 그렇고 지금 22세 또 지금 사우디한테 2연패 당하고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가 사실 힘을 못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본과는 또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조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또 내년에는 중요한 대회가 쭉쭉쭉쭉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동계 올림픽부터 지금 뭐 아시안 게임, 월드컵 쫙쫙 열리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달 안 남았지만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또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한국 축구의 젖줄인 K리그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 뜨거운 인기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감독들이나 선수들은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죠. 왜냐하면 지금 뭐 상스의 기로에 있는 팀들도 있고 강등 탈출을 원하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아마. K리그2는 또 게다가 추석 때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감독들이 며느리급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K리그 1 33라운드에는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플릿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일단은 벌써? 뭐 앞에 5팀 사실 뭐 서울은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고요. 8골 차이가 나니까 이제 강원과 광주 두 팀 이상의 스플릿을 두고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가리게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먼저 두 팀 경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경기 대구 강원전부터 보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열립니다. 자, 대구 휴식기 득될까 독될까라는 제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최근 6경기 3승 2무 1패입니다. 6경기 승점만 놓고 보면은 안양 다음 2등이에요. 네. 대구의 뭐 상승세 비결이라고 하면 역시 지금 막강 공격력. 네.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3골을 기록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냐? 역시 시즌 내내 세징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니 진짜 세징야 이 기간 동안에 4골 5도움이에요. 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9개를 올렸으니까 경기당 1.5개의 미친 페이스입니다. 진짜 세징야가 대단하긴 한데 지금은 거의 진짜 언터처블. 이동경 이상 대구의 뭐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어쨌든 세징야가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공격진에서 어쨌든 조금의 더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징야를 중심으로 공격만큼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비는 여전히 좀 고민입니다. 포백 전환 후에 지금 공격이 살아났지만 좀처럼 실점을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구 올 시즌 클린시트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 찾아봤더니 3월 1일입니다. 시즌 초. 시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감독이 아마 휴식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텐데 워낙 대구 같은 경우는 휴식기 전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이 끊기는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인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은 말씀드린 대로 세징야가 역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이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앞에 이 3연승 포함해서 6경기 무패 후에 지금 약간의 부진에 빠졌는데 여기서 사실 1승만 추가했었으면 6강 확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끌고 왔는데 일단 강원은 승리하면은 6위 확정입니다. 비겼을 시에는 광주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비리과가 졌어야 되고요. 패배 시에는 광주가 패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득점에서 광주가 앞서거든요. 4골 앞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에서 강원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승리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거죠. 맞습니다. 강원 수비 여전히 강력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4골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강원의 고민은 말씀드린 대로 세징야를 어떻게 막을지인데 이 3백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대인 방어를 붙일 것인지 이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이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팀이라 대인 방어를 붙였다가는 사실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경원 감독의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공격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좀 마무리가 아쉽거든요. 휴식기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졌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골이 나오길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자는 장성원 선수 부상이고요. 뭐 김진혁, 정호재, 오승훈 선수는 징계의 문제. 하지만 이 선수들 모두 정호재, 오승훈 선수 B팀 훈련 중이고요. 네. 김진혁 선수도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강원은 최병찬 선수 부상이고요. 신민아 선수는 사실 몸 상태를 마지막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2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전적 2승 1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습니다. 왜 3번 했냐면 코리아컵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5승 3무 2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고요. 대구 홈에서 7번의 맞대결은 4승 1무 2패로 대구 우위에 있다는 점. 대구 말씀드린 대로 최근 16경기 13골, 강원은 최근 6경기 4실점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는 세징야, 강원은 이기혁 선수를 했습니다. 세징야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은 혹시라도 대인마크를 붙인다? 그럼 전 이기혁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네. 이기혁을 키플레이어로 잡았습니다. 아, 이건 아마 뒤에 나오는 광주와 맞물려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구승 보겠습니다. 네, 강원의 지금 양 날개가 한참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거의 날갯짓을 거의 못하는 지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팍의 어떤 기운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 승 찍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강원이 일단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과 광주의 경기 같은 시각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아마 강원 팬들도 요거 보고 있을 거고, 네, 광주 팬들도 강원 보고 있을 거고, 아마 정신없이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아마 그 중계 화면에서도 밑에 조그만 화면으로 나오죠. 이때쯤에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주목할 포인트는 뭐 두 팀 모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울산부터 얘기하면 충격의 두 번째 소방수 투입으로 정했습니다. 8월에 긴급 투입된 신태용 감독을 65일 만에 계약 해지, 사실상의 경질을 하면서 지금 구단의 유소년 디렉터였던 노상래 감독 대행에게 지금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그 전에 뭐 김도훈 감독도 3년 이상 지휘봉을 맡았고, 뭐 홍명보 감독 역시도 그 정도의 시간을 네, 얻었었는데 울산이 가장 K리그에서 감독 교체가 없는 팀인데 맞아요. 예, 두 번이나 소방수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강등권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했다는 뜻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팀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또 반영한다고 봤을 때 노상래 디렉터가 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빨리 들여다보고 또 2017년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현장 복귀거든요. 그 감독 대행 본인도 얼마나 빠르게 K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남은 시즌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내부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대로 신태용 감독도 이 12년간의 간극이 상당히 좀 길어서 그렇죠. 예, 좀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는데 노상래 감독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남은 6경기의 첫 시험대가 될 광주 경기, 공교롭게도 전남 시절에 감독과 코치로 인연을 맺은 이정효 감독과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정효 감독도 지금 뭐 여유가 없죠. 그렇죠. 네, 노상래 선배를 봐줄 만한 여유가 없는데 지금 승점 1점 차로 강원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창 기자 얘기한 대로 뭐 비길 경우 그리고 강원이 패할 경우에는 상스를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강원이 또 패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로서는 승리 없이 상스 없다로 정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상스에 지금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3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울산보다는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최근 뭐 득점이 터지는 루트, 뭐 득점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발로 쓰지 않던 오우성 선수 다시 한번 선발로 기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로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공격 옵션이 많은 울산을 상대로 공격의 옵션이 부족한 광주가 과연 좀 골을 넣어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기세 싸움이 되겠네요. 네. 울산 같은 경우도 내부적 분위기를 얼마만큼 빨리 바꿀 수 있냐 포인트고 광주 역시 얼마나 빨리 좋았던 부분을 찾느냐. 이게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광주가 어느 팀보다 많이 뛰고 끈질기게 뛰는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선수들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축구를 좀 더 잘한다. 잘하는 선수가 조금 더 많다.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많이 뛰어야죠. 네, 그러니까 많이 뛰고 투쟁심에서 밀리면 아마 끝난다는 생각 누구보다 아마 울산 선수들 그리고 노상래 감독 대행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전은 울산 일단 말컹 선수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말컹 선수가 거의 회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아직은 좀 미지수기 때문에 괄호를 쳐놨고 진시우 선수는 광주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우 자리는 안영규 혹은 민상기가 멜 것으로 보이고 신창모 선수는 투입
가능한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보야니치로 잡았습니다. 일단 신태용 전 감독 체제에서 가장 뭔가 본인의 입지가 떨어지는 선수가 보야니치라고 봤을 때 과연 노상래 대행이 보야니치를 통해서 뭔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 본인만의 다른 색깔로 할지가 궁금해하기도 했고요. 또 보야니치가 살아나야 뭔가 울산의 공격력도 좀 좋아지는 그런 시즌 초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일단 보야니치로 잡았고 광주는 오우성 선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 뭐 페널티킥이긴 했지만 모처럼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에 처음 득점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투입 시간이 늘어나면서 폼도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을 흔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우성 선수를 골랐습니다. 예측을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무승부일 것 같아요. 무승부. 울산이 대번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 네. 광주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번 경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 팀이 팽팽하게 맞붙다 승패를 가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둘 다 무승부하는 케이스는 없는데 저도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뭐 광주 담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광주 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구승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광주가 상세에 갈 가능성이 조금 더. 그러네. 네.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딱 문득 생각했을 때 광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신 울산의 어떤 홈이고 최근 뭐 상대 전적이고 그리고 전력차 같은 거를 봤을 때는 광주가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무승부를 골랐습니다. 이재호 감독 제가 명절 때 한번 통화를 했는데 네. 이거를 거의 결승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자기네들은 6강을 못 가면 이건 강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그렇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 축구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뭐 이정현 감독은 프리시즌 연습 경기는 아마 결승전처럼 치를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는 또 아니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대전과 제주전 가겠습니다. 뭐 시간은 다 똑같으니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대전은 ACL 교두보, 제주는 잔류 교두보 이 싸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전 현재 3위 달리고 있습니다. 4위 포항과의 승점 차가 4점이에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천이 ACL에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은 ACL 엘리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현재 김천과의 승점 차도 3점밖에 되지 않고요. 대전 최근 3경기 2승 1무입니다. 승리한 경기에서 모두 다득점을 간 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터지면 확실히 터진다. 이게 대전 포인트인데 특히 가을하면 뭡니까? 전원랑 마사. 네. 가을 마사를 중심으로 주민규, 에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좀 차례로 터지고 있거든요. 공격진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대전은 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 3연승. 홈에서 상당히 강했다는 점. 대전은 좀 갈수록 조직력과 안정감을 더하고 있고요. 내부 결속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조금 대전이 흔들렸을 때 밖에서 나왔던 얘기가 선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정리하는 과정이 그랬다고 하는데 최근에 성적 좋아지면서 확실히 결속력이 좀 다져졌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대전한테는 상당히 좀 굉장히 호재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경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11위죠. 대구와 6점 차입니다. 지난 전북전 무승부가 그래도 제주 입장에서 상당히 컸어요. 네. 물론 이 오심의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극장골로 최강 전북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는 휴식기 동안에 뭐 회식도 하고 뭐 김정수 체제의 색깔을 더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김정수 감독이 지금 김학봉 감독과 달리 약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맞아요. 좀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득점력에서는 2경기에서 4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합격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수비인데 2경기에서 5골이나 내줬습니다. 베테랑의 부재도 역시 좀 크고 전체적인 조직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까지 김동준, 송준, 이창미 선수 모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줄 것인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 9경기 무승인데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는 2무 5패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제주는 일단 이 연패를 무승 행진을 끊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일단 밥신 이창근 선수 기존 자원들이고요. 이 선수들이 뛸 수 없습니다. 주요 전적은 올 시즌 1승 1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4승 2무 4패로 팽패하고요. 대전 홈 5경기 맞대결 2승 1무 2패로 팽패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전 홈에서 강했고요. 제주 원정에서 약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전은 과거 제주에서 뛰었던 김봉수 선수 꼽았고요.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봤었던 남태희 선수. 김봉수가 확실히 중앙에서 잘 잡아주고 공을 좀 잘 지켜줬을 때 대전이 좋은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남태희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뽑았습니다. 제주로서는 김봉수 플러스 서진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 착잡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위기인 상황에서 저 둘이 우리한테 꼭 필요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볼까요? 대전 승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력 차이 그리고 원정에서 약한 점이 걸립니다. 저도 대전 승하겠습니다. 대전이 제주는 확실히 좀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포인트가 많아요. 네. 자,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과 포항이 만납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로 정해야 되겠죠. 기성용 선수가 지난 여름 서울전을 앞두고 오피셜은 서울전 이후에 나왔지만 서울전 앞두고 이제 포항으로 또 이적 가닥이 잡히면서 좀 시끄럽게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죠. 예, 근데 그때는 박태하 감독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대한 어떤 예의. 리스펙, 예의 차원에서 기성용 선수가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날은 큰 이변이 없습니다. 경기 워밍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은 기성용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성용이 상암에서 다른 유니폼을 띄고 있는 모습을 보는 서울 팬들의 어떤 묘할 것 같아요. 네, 표정이라던가 그리고 기성용을 상대하는 서울 선수들의 어떤 표정이라던가 또 김기동 감독 아마 카메라가 많이 잡아줄 것 같은데 기성용 선수를 바라보는 김기동 감독의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이날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중원 맞대결도 상당히 좀 들여다봐야죠. 기성용 오베르단 최근에 살짝 좀 좋지 않아요. 예,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동성 측면에서 아주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는 좀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지금 류재문, 이승모, 황도윤, 황도윤 선수는 얼마나 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갔다 왔으니까. 네, 사우디 다녀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중원에서 조금 에너지 레벨이 안 좋았을 때 8월, 9월보다는 좀 올라왔다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가 좀 그러네요. 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포항은 또 공교롭게도 서울전을 앞두고 박태하 감독과의 장기 재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조금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 K리그에서는 이례적이죠. 네, 좀 이례적이에요. 시즌 중에. 네, 시즌 중에 그리고 포항은 상스를 확정하긴 했지만 2연패 중이었거든요. 네, 여러모로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2, 3개월 정도 전부터 일단 맞아요. 네,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일단 추석 전에도 충분히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연휴가 끼기도 했고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서울전을 앞두고 재계약을 맺었다. 근데 그만큼 박태하 감독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포항은 안정적인 체제로 네.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까지 준비하겠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천명한 셈이겠죠. 그렇죠. 근데 서울전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일단 ACL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격차를 반드시 좀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2연패를 통해서 김천 대전과의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6경기에서 팀 입장에서는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또 연장 방영된 태아 드라마를 주목할 포인트로 좀 골랐습니다. 결장자는 서울은 클리말라 선수가 복귀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야잔 선수는 좀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전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데 선발 투입될지 지금 박성훈 이한도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A와 만났을 때 무조건 A뿔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B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조합이 있는데 이한도와 박성훈 선수는 또 그 반대 케이스가 아닌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 확실히 이한도가 리딩이 좋아요. 네, 리딩이 좋고 또 박성훈 선수가 옆에서 형의 말 잘 듣고 좀 띄워주는 야장과 박성훈 조합보다는 그게 좀 더 낫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포항은 완델손 조성욱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고 이동희 선수는 징계 결장합니다. 그 외에 박승욱, 김민성 선수는 지난 경기 때 부상을 입긴 했지만 가벼운 타박상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네, 2주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있어서 일단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에서는 두 팀이 1승씩 나눠 가졌고요. 서울은 지금 3개월 만에 2연무 중이고 포항은 2개월 만에 2연패 중이다. 두 팀 모두 지금 승리가 간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은 조영욱 선수, 기성용 선수와 아주 절친했던 그런 후배 선수인데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공을 잡았을 때 뭔가 기대감은 시즌 초 3, 4월, 5월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선수로 보이기 때문에 한 방을 터뜨린다면 조용욱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포항은 기성용 선수로 골라야죠. 아마 기성용 선수는 누구보다 이 경기에 대한 의지가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무승부가 많네요. 네, 이거는 두 팀 모두 굉장히 신중한 경기를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최종전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다.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쉽게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긴 그게 딱 그래 보여요.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그렸거든요. 네. 서로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승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1대1이 딱 그려지네요. 머릿속에. 자, 다음 경기 전북과 수원FC전입니다.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은 3경기 무승, 득점 누가, 수원FC는 3경기 무패, 수비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북 최근 3경기 무승입니다. 특히 그래요? 제주전 무승부 5신까지 겹친 만큼 더더욱 억울한 결과가 됐습니다. 전북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확실히 지금 조기 우승 확정 분위기에서 조금씩 약간 꺾이는 모습인데 최근 경기를 보면 좀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식기 동안 이 부분을 좀 집중 보완했고요. 동기부여 이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시즌 초보다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 했더니 동기부여가 확실히 조금 떨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포획 감독이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지적하고 넘어갔다고 하고요.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최근 3경기에서 단 3골뿐입니다. 골이 잘 안 나고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멀티골이 울산전이 마지막입니다. 수비도 실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전북을 버티게 했던 힘은 마무리였던 측면이라고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진우 선수도 누적 경고로 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전진우가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전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득점원 그리고 박스 안에서 해주는 게 상당히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포백은 김태현 선수가 다소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태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 비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김영빈 선수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고 해서 일단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빈 선수까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수비 쪽에는 좀 변화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FC는 최근 3경기 무패입니다. 서울전 무승부가 아니었더라면 3연승까지도 가능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이 그 결과를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서울의 수원FC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았으면 더 분위기를 탈 수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어쨌든 수원FC는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울산을 제치고 지금 강등권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열었고 그래서 더 치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윌리안을 제외하고는 결장도 대거 복귀했고요. 윤빛가람 선수는 2차례 연습 경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와우. 네, 복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몸이 좀 더 완성돼야 된다라는 게 내부의 판단이더라고요. 수협은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12경기에서 득점이 29골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하지만 수비가 매경기 실점 중입니다. 12경기에서 클린시트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현용이 대표팀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역시 체력적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우디 원정 때문에. 그렇다면 최규백, 이지솔, 김태한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지솔 선수가 이제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수비 한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북한테 2번 다 패하긴 했지만 내용 자체에서는 우리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10번의 맞대결 7승 1무 2패로 전북이 우위에 있고요. 전북 홈에서 치러진 7번의 맞대결도 4승 2무 1패로 전북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홈에서 15경기 만에 지난 마지막 경기가 패배였고요. 수원FC는 원정 4경기 못 이기다가 마지막 경기 승리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주요 전적에 넣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저는 양팀 친정팀을 상대한 두 선수 꼽았습니다. 전북의 이승우, 수원FC 안현범 선수입니다. 실제로 전진 선수가 빠진 부분을 이승우 선수가 매일 공산이 좀 커 보이고요. 수원FC에서는 안현범 선수가 최근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안현범 선수 속도가 살아날 경우에는 수원FC 공격이 더욱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꼽았습니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하면 저는 전북승 하겠습니다. 네, 전북이 뭔가 그 오심사건 뭐 등등으로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전북한테 이 휴식기가 상당한 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북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선수 교체 없이 계속 왔었던 팀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야 빨리 끝내자 이런 으쌰으쌰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대표팀 갔다 온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네, 전북에 좀 더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소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아마 9월 A매치 때인가요? 그때 이후에 아마 김진규 선수가 원더골을 넣은 게 A매치 직후로 기억되거든요. 꼭 대표팀 갔다 오면 좀 더 날카로워져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김진규의 전 득점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선수도 기대할 만하고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안양과 김천의 경기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안양 같은 경우 T 익스프레스급 롤러코스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바이킹도 가운데. 저 아들을 지금 저거 타게끔 유도하는데 아들은 약간 쫄보여서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아마 딸이 좀 더 빨리 저랑 같이 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 전에도 3연패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지금 3연패 뒤에 3연승 하면서 이 팀 뭐야? 진짜 남자의 팀이다 하는데 갑자기 또 3연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3-3-3 뭔가 다른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위아래로 지금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거를 다시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기로에 선 팀이 좀 안양이 되겠습니다. 아쉽게 일단 상스 진입에는 좀 실패를 했죠. 근데 다음 목표, 어쩌면 더 중요한 목표는 잔류죠. 네, 안정적인 잔류라고 봤을 때는 김천을 반드시 꺾어야지 한 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댈 부분은 홈이죠. 지금 홈에서 3연승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을 때 이 팀은 홈에서 잘 안 질 것 같다. 라고 하는 팀이 강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몇몇 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기운이 안양에서 그런 비슷한 기운을 현장 가면 많이 받아요. 뭔가 팬들의 응원이 반드시 데시벨이 높다고 해서 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묘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안양한테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천으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김천 분위기가 더 좋죠. 좋아요. 지금, 네, 3연승 중이에요. 네, 공교롭게 작년에도 딱 이맘때 30라운드에서 32라운드 때 저건 어떻게 찾았어? 겨우 찾았죠. 3연승을 했었나 했더니 3연승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똑같은 타이밍에 3연승을 해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됐었거든요. 상당히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매년 김천이 이맘때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요때 많이 무너지면서 시즌 초에 쌓아놨던 승점을 깎아먹는 기간인데 김천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잘 넘기기 때문에 지금 2위라는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지금 앞에 얘기했던 강원, 광주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도 그렇고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김천은 이 시기 특히 말년병장들이 나오는 시기에 지금 힘을 내고 있다는 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정용 감독의 팀을 잘 이끌고 있는데 4연승은 아마 김천 와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연승으로 2위 굳히기에 나서려고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러모로 호재가 많죠. 지금 오인표 선수도 거의 복귀가 좀 임박을 한 상태고 오인표 선수가 빠지더라도 일단 스쿼드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동경 선수도 국내에서 또 A매치를 또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 데미지는 아주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김승섭 선수는 지금 풀로 휴식을 취해서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 이승원 선수 정도가 지금 사우디 다녀와서 몸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 이승원 선수는 거의 2경기를 다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머지 선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또 신병들 박태준 선수라던가 지금 서서히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점은 안양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 안양은 미니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 김정현 선수와 야고 선수는 전지훈련을 참가를 못했습니다. 일단 가벼운 부상을 좀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체크를 마지막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제까지 전지훈련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출전이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권경원 선수는 거의 지금 복귀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건 마테우스 선수죠. 그러네요. 네, 마테우스 선수가 카드 트러블에 이 타이밍에 걸렸습니다. 근데 마테우스는 거의 대구의 세징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팀 내에서 슈팅, 유효슛, 크로스, 키패스 다 1위입니다. 팀에서. 그 정도로 큰 영향. 물론 5경기 연속 지금 득점이 없다고 해도 득점 외에도 공격을 조립하고 어떤 차이를 만드는 데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공백은 사실 선수로 메우긴 좀 어렵다고 봤을 때는 아마 유병 감독이 다양한 전술 쓰잖아요. 그래서 전술로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어서 키플레이어는 좀 그래서 유키치 선수를 좋아요 요새 골랐습니다. 네. 지금 야고 선수도 만약에 나설 수 없다면 지금 안양이 자랑하는 외국인 선수 중에 2명이 지금 빠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못다와 누가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나마 유키치 선수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유키치 선수를 골랐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김천이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연승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졌고요. 안양은 지금 연무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을 상대로 두 차례 맞붙었는데 첫 번째는 뭐 손도 쓰지 못할 정도의 완패였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간격을 좀 좁힌 모습이라 이번 경기 안양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양 유키치 선수 키플레이어 말씀드렸고 김천은 이동경 선수로 하겠습니다. 거의 MVP급 행보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뭐 세징야보다는 공격 포인트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지금 4경기에서 5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 경기 하나 이상씩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동경 선수의 폼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의 특히 여유 같은 걸 봤을 때는 가장 지금이 전성기 같아요. 예, 뭐 오른발 쓰는 것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그 어떤 데인마크나 이런 걸로는 막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안양으로서는 지금 마테우스 공백이 지금 이동경 선수로 인해서 더 도드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측해 볼까요? 저는 김천 승하겠습니다. 이동경 선수를 막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4연무. 4연무 무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김천승 하고 싶은데 4연승 벽이 사실은 매번 멈췄다는 거는 이랜드 같은 팀 보면은 맨날 3연승 하겠다고 못 하고 그러거든요. 저게 의외로 깨기가 힘들어요. 4연승 정말 드물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저 무승부 5개인가요?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경기라 제가 예측하기도 좀 더 어려운 부분 많고 또 휴식기 이후에 치러진 경기라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상당히 많아서 예측도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경기 모두 저희가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정규리그 끝나고 뭐 쉴 틈 없습니다. 바로 미디어데이 하고 바로 또 승강 플레이오프래. 스플릿 라운드. 네.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스플릿 라운드 1라운드 때 프리뷰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